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무엇이 그리 바빴는지 여러분들 이름도 못 불러봤어요. 여러분들 이름 한번 부르고 시작할게요. 현민 잘 지내죠? 정기용이도 별일 없고요. 권은지, 배윤주, 박경은, 경은이는 좀 어떻게 지내요? 손영주, 엄지혜, 유채림, 채림이도 좀 리포트를 빨리 냈어요. 이선아, 이매진이도 리포트 작성하느라고 했었고요. 표세진, 강수정, 구민성, 김경서, 김기, 기는 요즘 뭐하고 지내나요? 김채훈, 손민석, 송창혁, 신재균, 신정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도 되게 아쉽네요. 얼굴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출석도 부르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젠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하셨지만 그 중에 이런 부분들 있었죠. 이중증 환자가 많아지고 의료 체계가 감당이 안 되면은 일상 회복을 멈출 수도 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 하고 있지만 최근에 위드 코로나 일상으로의 회복 이런 부분들의 논의가 되고 뭔가 좀 허용적인 분위기가 되자 또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사망자도 좀 더 늘어났죠.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58% 정도는 58%가 최근에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곧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약 23% 정도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우리가 방역도 잘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국민들의 협조도 잘 이루어지고 어떤 자신감들도 있는 그런 표현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비대면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대다수가 아직은 비대면 수업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욕심에는 대면 수업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여러분들 대학생활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위험성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대면 수업을 원했던 학생에게는 따로 연락을 주려다 연락을 못 줬는데요. 대면 수업 숫자가 일정 부분 됐다면은 학교 이야기에서 일부라도 대면 수업을 시작해 볼까 했는데 의미 있는 숫자가 안 나와서 그냥 비대면 수업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김남조 시인을 생각하나요? 알고 있나요? 저는 이 시인을 직접 본 적이 있었고요. 대학 때 가을에 찾아오셨었어요. 아주 늦가을에. 지금보다는 좀 빠른 시기였는데 그때 참 말씀이 한 가지 기억 남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맑고 투명한 오늘 가을날 여러분과 이런 표현들이 맞아. 투명하다는 표현을 쓰는구나. 대학 시절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또 이분의 시에 사랑법이란 시가 있어요.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검색해서 사랑법이란 시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거든요.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이가 들면서 인간에겐 자기 성숙의 의무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기 성숙한 사회,
어쩌면 요즘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야기 같아요. 어, 전염병과 마음의 관계들, 코로나로 불리는 의식이 변화들 있잖아요. 소위 외향성 개방적인 것들이 모든 것들이 차단되니까 창의성도 위축되고, 그래서 오히려 어떤 열린 마음과 나를 다스리는 마음들, 자기 성숙의 어떤 시기들,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독서와 사색, 산책 시간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코로나 시기에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아요. 저도 요즘은 예전에 봤던 소설들도 다시 읽어보면서 어쩌면 코로나가 주는 뭐랄까 폐쇄적인 어떤 관계들 속에서 내 자신을 열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야기했듯이 회복적 사법, 뭔가 회복한다, 원상 회복. 그 일이 없었더라면 원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치료적 사법. 우리가 치료란 말은 교정 모델에서 들어본 바가 있죠. 중요한 사회 복귀 모델의 어떤 시작점에서 모든 범죄자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병자들,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치료해 줘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데 문제가 뭐였었죠? 우리가 자유의지의 문제, 강제성의 문제들로 해서 이 모델이 도전을 받고 비판을 받았다, 이런 공부를 한 적이 있죠. 자, 아무튼 어떤 원상 회복한다. 그것은 어떤 피해가 없었더라면, 그 전에 가졌던 어떤 가족 관계가 모든 게 망가지고 무너졌는데 원상 회복되었으면, 범죄로 인해서 깨진 어떤 부분들, 회복적인 것들. 그래서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제가 받았던 편지 하나를 읽어보면서 시작할게요. 이때는 제가 천안개방교도소 소장 시절인데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봄에 한 번 연 적이 있었어요. 마침 주변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꼭 구 내에서 할 게 아니고 벚꽃이 피어 있는 장소에서 가족들을 하루 만나게 해주면 어떠냐. 소풍 같은 하루를. 정말 그러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기억에 남을까. 그리고 이 가족들이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또 한 가지는 밖에 있는 가족이 안에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어려움을 위로가 된다면,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은 가족들과 하루를 그렇게 따뜻하게 지내면서 혹시 지난 날도 반성하고 나가서 정말 가족들과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더 고민하지 않을까. 소위 어떤 희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물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상의를 했는데 직원들이 처음엔 걱정도 많이 하고 반대도 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몇 가지 문제가 있죠. 교정은 기본적으로 도주의 문제. 그래, 그건 그렇다면은 직원들이 관리를 잘 한다면. 두 번째는 부정 물품 같은 것들을 주고받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관리를 그런 위험성은 있지만은 관리를 잘 한다면은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직원들하고 잘 준비를 해가지고 각 가족마다 벚꽃나무 밑에 한 가족씩 모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서 그때 한 30가족쯤 만나요. 꽤 많은 숫자예요. 한 가족이 3명씩만 쳐도 거의 100명이잖아요. 3명 이상씩 오는데. 그래도 하루를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잘 끝냈는데, 그 뒤로
한 편지를 받았어요. 남모라고 하는 어떤 안에 있는 수영자의 아내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손으로 가린 부분은 보낸 사람. 조기룡 소장님께 안녕하세요. 조모 씨의 아내 남아무개입니다. 햇살보다 더 따사로웠던 소장님의 배려를 통해 신랑과 함께 가족들이 맛있는 식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길이 없어 이렇게 편지로나마 소장님께 저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랑이 이곳 처음 도착해서 만나러 왔을 때 전에 있던 곳들과는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서 그런지 마음이 매우 편안했습니다. 나지막한 동산들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것도 좋았고 조경도 예쁘게 단장되어 평온함이 느껴지고 봄날의 따스한 기운이 분위기를 더했지요. 무엇보다 직원분들의 친절한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어디나 훌륭한 리더가 있는 곳은 표시가 나기 마련인데 소장님은 뵙지 않아도 이곳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만으로도 매우 어질고 너그러우신 분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소장님의 취임식 인사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취임사 때 했던 말 어떻게 들었나 모르겠어요, 사람이. 집을 사는데 100만냥이면 이웃을 사는 데는 1000만냥이어야 한다는 옛말처럼 직원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팀워크를 중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셨더군요. 혼자만이 살아갈 수 없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늘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시는 소장님의 마음을 가족 만남의 날에 보았습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하고 악수하며 가족들이 밖에서 더 편히 기다릴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모습에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을 통해 나라를 들여다보도 소장님을 통해 이것을 들여다봅니다. 신랑이 좋은 곳으로 잘 왔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많은 수용자분들이 저마다 사연이 많겠지요. 아름다운 강산에 사염없는 꽃이 어디 있겠나요? 절박하고 절실한 수많은 사연들은 모두 배려하기는 어려우실 텐데 저희를 애써주신 마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1개월 만에 신랑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어찌나 좋던지요. 같이 밥 먹는 것만큼 흔하디 흔한 것이 없었는데 이게 이렇게 어렵고 감사하는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살면서 누구에게나 고통과 시련이 오지요. 견뎌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한편으론 저희 부부에게 이런 시간들이 일찍 찾아와서 그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그 날들을 멋지게 살아가라고 일찍 시련을 주신 것인가? 큰 사람이 되라고 미리 훈련을 시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 다독이며 순순히 받아들이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앞날을 상상하며 긍정적으로 살고 있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그렇게 멀고 길게만 느껴졌던 신랑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이 어느덧 지나간 31개월이라는 시간보다 더 짧게 남았습니다. 이젠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을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꿈과 계획도 확실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 이름의 뜻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죠. 배움을 널리 큰 쇠북을 쳐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알리라는 뜻이거든요. 신랑이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들고자 했던 소재 기술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배워서 더 다양한 기술들을 만들어내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길을 혼자 애롭지 않게 소장님의 말씀대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곳에 계신 분들과 인연이 된 것들도 인연이 된 것도 다 뜻이 있고 모든 분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더 성장하고 단단해질수록 소장님께서 어버이 같은 마음으로 신랑에게 좋은 가르침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소장님, 신랑과 저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소장님과의 인연 또한 소중히 간직하고 훗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저희는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저희가 꿈을 이루고 멋지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마우신 분들 덕분에 저희는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소장님의 배려 덕분에 신랑과 맛있는 식사를 하고 더 애틋하고 깊어진 가족이 되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의 따뜻한 마음을 배우며 저희도 그 마음을 베풀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소장님처럼 좀 민망하네요. 소장님처럼 인자하신 분의 배려가 주변 사회 곳곳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늘 건강하셔야 돼요. 아직은 밤 기운이 차니 감기 조심하시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 꼭 챙겨 드세요. 다음엔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뵙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게 2015년 4월 19일 소풍 같은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뒤에 제가 받은 편지입니다. 조모 씨의 아내 남땡땡 올림. 어떤가요, 교정이? 한편으로는 보람도 있지 않겠어요? 이 중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제가 했다는 말이 집을 사는데 100만 양이면 이웃을 사는 데는 1000만 양이야 한다. 이 내용을 왜 이야기했냐면은 제가 퇴직을 앞둔 몇 년 전부터 그때는 청송교도소장 시절이에요. 늘 교도소에 우리 직원들도 수용자들에게 그냥 이야기할 때는 우리 사이로 다시 돌아올 이웃이란 말을 하는데 정말 진정성 있게 이웃이라 생각하고 있느냐는 정말 진정성 있게 이웃이라는 생각, 돌아올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거예요. 그 이웃이 어떻게 나가서 우리에게 올 것인지. 그래서 당시 생각났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중국의 남북조 시대인가요? 남송 북송 시대인가요? 남북조 시대인가? 남북조 시대. 남송 북송 그러죠. 남북 송나라 시절에 남송과 북송 이렇게 있었는데 그 남송의 송계하라고 하는 한 관리가 저처럼 조금 이제 퇴직을 얼마 앞두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세상을 돌아다닌 거예요. 퇴직하면 어디에서 누구와 살 것인지. 저도 그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퇴직하면 어디에서 누구와 살아야 되지. 이 친구가 자기 친구가 여승전이라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송계하에게는. 근데 그 친구 옆에서 살고 싶어서 그 이웃집을 이제 퇴직하고 사고 그 이웃이 되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승진이라는 친구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송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 옆집 살 때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줬어? 그래서 왜? 그 집 그 당시 100만 양인데 1000만 양을 줬다며. 1000만 양을 줬지. 아니 100만 양을 안 주고도 살 수 있는 집을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줬냐고. 이제 그 친구가 그런 거야. 그래서 송계학 한 말이 매택 100만 양이요 매린 1000만 양이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집을 사는데 100만 양이 든다면 이웃을 사는 데는 1000만 양이 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 100만 양을 사기 위해서 이 집을 팔아주세요. 다른 곳에 좀 돈을 더 드릴 테니까 좀 근사한 집을 또 하나
다른 곳에서 좀 사시도록 하고 제가 이 집에서 살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100만 양을 주고 샀다는 거죠. 이웃이란 무엇일까요? 늘 교정에서는 그래요. 또 교정학에서도 보면 범죄자도 수형자도 우리 돌아와서 우리 이웃이 될 사람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진정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뭔가가 우리 사회와 회복적 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치료나 지원이나 보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게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들어갈 비용을 아끼는 거 아닐까요? 자, 아주 쉽게 이야기해보죠. 회복적 정의, 회복적 사법. 한번 볼까요? 제가 제일 앞에 시작할 때 써놓은 게 응보적 사법체계, 형사적 사법체계는 어떤 역사를 거쳐서 오고 있죠. 지금 우리는 어떤 형사적 사법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래요. 처음에는 복수와 유아의 시대들의 교도소는 형사사법 시스템들은 응보적 사법 체계를 갖는 거죠. 보복과 복수와 유아에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해야 되고 또 피해받은 사람들에 대한 억울함도 풀어줘야 되는 국가가 대신해서 보복을 해주는 이런 형사사법 체계들. 그래서 신체형, 생명형, 벌금형 이게 이주였었고 자유형이 없던 시절들. 그러다 이제 가둬두고 자유를 박탈하자 우리는 범죄자의 처우에 중점을 두는 배분적 사법으로 근대서부터 진행해 온 거예요. 많은 모델들 변천해 오고 발전적으로 적용하고 그러다 또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요즘 같은 어떤 강경한 어떤 중벌을 요구하는 원하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보다도 또 강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범죄자 처우에 중점을 두는 배분적 사법 진행해 왔다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뭐죠? 회복적 사법들. 뭘 회복하는 건가요? 뭘 회복하자는 건가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지금 어떻게 이야기까지 오늘 다 못할 거예요. 이 회복적 사법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는 결론 때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그 사람의 어떤 범죄자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심리 치료를 위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있다면 회복해야 될 부분. 범죄자와 피해자의 또 관계도 좀 회복해야. 그리고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해야 돼. 이건 전체를 뭘 위한 거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진정한 사회 공동체가 평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많은 피해자의 고통도 있고 가해자도 괴로워하고 교정교화한다고 하는 건 그 마음을 변화시킨다는데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한번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렇게 많은 이론과 많은 노력들, 프로그램들, 지원들을 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키자고 해도 참 어려운데 어느 날 제가 한 700명이 넘는 거의 한 800명 정도의
수영자를 한 강당에 모아뒀어요. 누군가의 노래를 들려주기 위해서.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마침 사진이 남아있다. 낯익은 사람들이 다 서 있나요? 낯이 익나요? 가운데 사람만 잘 모르겠어요? 다시 보여줄까요? 사진으로 보기에 제 왼쪽 편에는 기타리스트인 함춘호 씨라는 분. 제 오른쪽에 다소보다 얌전하게 서 있는 근사한 노신사는 제가 좋아하는 낭만에 대하여의 노래를 잘 부르는 채백호 씨.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연락이 왔어요. 수영자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주교도소 시절입니다. 강당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자들만 700명을 모았다가 2층에 격리가 되기 때문에 2층 공간에 하고 한쪽에 여성 수영자까지 해서 800명쯤 있었어요. 한 가수가, 노 가수가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기타를 치고, 함춘호 씨는 기타를 치고 채비코는 노래를 부르고, 또 한 곡이 끝나면은 젊은 시절 이야기, 그동안이 어려웠던 이야기,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 같이 우는 거예요. 교정은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 사람들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구나. 치료를 받아야 할 부분들도 있구나. 마음의 치료를. 그런 걸 느꼈었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개념과 성격들,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적용 문제를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